얼마 전 한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야, 나 55세부터 매달 20만 원씩 받는다고 문자 왔어. 정부 정책이라네? 나는 순간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며칠 뒤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었죠. 야, 근데 이게 이상해. 보험사 가보니까 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잡는다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을 빌려서 받는 제도라는 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좋은 제도라고 믿었던 58세 윤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윤정호 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58세 가장이에요. 퇴직금 일부로 종신보험을 들어두었죠. 언제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험사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답니다. 고객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22만 원씩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윤 씨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상담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고객님, 이건 보험금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는 개념입니다. 이자를 부담하시게 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순간 기존 특약은 모두 사라집니다. 윤정호 씨는 순간 멍해졌어요. 아니, 내가 평생 내던 보험인데 왜 내가 빌려야 하지?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연금은 받았지만 보험은 사라졌다는 68세 정미자 씨 이야기입니다. 정미자 씨는 남편이 남긴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활이 빠듯했지만 이 보험만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꼬박꼬박 유지해 왔죠. 그런데 최근 동네 복지관에서 들은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그 보험금으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대요. 정미자 씨는 혹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남긴 돈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면 좋지. 그렇게 계약을 유동화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병원비가 크게 나왔을 때 그 보험의 보장 기능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특약이 다 해지돼서 진단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미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연금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돈을 미리 꺼내 쓴 거구나. 세 번째 이야기는 보험사 직원 출신의 60대 이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성호 씨는 60대 초반의 은퇴자지만 예전엔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제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보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예요. 이자를 내면서 내 돈을 나눠 받는 구조죠.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1억짜리 보험이면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손에 쥐는 건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인데 이건 그 위험을 팔아서 당장의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등장했을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조기 퇴직이 늘고 50대 이후 소득 공백이 커져서 사망보험금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취지예요. 하지만 실상은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 구조입니다. 내 돈을 담보로 잡고 그 이자를 내가 내면서 결국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를 실행하면 내 보험의 보장 기능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업비가 다시 붙습니다. 결국 남는 건 적은 돈과 사라진 보험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제도라는 말에 서명부터 하지 마세요. 보험사나 문자 안내는 언제나 좋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지금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직접 확인하세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납입 완료형인지 대출이 있는지. 이걸 모르면 대상이 되어도 실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재정 상담은 은행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받으세요.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또는 복지관 금융 상담 창구는 상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언해 줍니다. 넷째, 현금 흐름을 스스로 설계하세요.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내 생활 루틴은 내가 만든 겁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중복된 상품이 있다면 조정하세요. 이 제도의 이름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 단어만 봐도 뭔가 낯설고 어려워 보이죠?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복잡한 말 뒤에는 늘 누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정부가 내 보험금으로 돈을 빌려간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결국 구조상 맞는 말이에요. 보험사는 내 돈을 담보로 돈을 굴리고 정부는 좋은 제도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통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제도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마주한 새로운 금융의 흐름이에요. 내가 낸 돈으로 내 노후를 빌려 쓰는 시대. 이 제도가 실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진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평생 부어온 보험이 결국 내 돈을 담보로 한 대출 구조일 수도 있다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실체를 살펴봤죠. 지금부터는 그 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제도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덜 후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나 광고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하죠.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달 22만 원 받을 수 있다. 죽어서 받는 보험금 이제 살아서 받으세요. 이 문장엔 분명 희망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희망 뒤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당신의 보험을 담보로 합니다. 즉, 내 보험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수입이 아니라 내 자산의 일부를 미리 꺼내 쓰는 구조예요. 이걸 연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지만 이건 내 돈을 잘게 나눠서 빌려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보험금 유동화가 아니라 보험 담보형 대출로 봅니다. 누가 이 제도를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가 빠듯한 은퇴자. 둘째, 보험에 특약이 많이 붙은 사람. 셋째, 기존에 보험 대출이 있는 사람. 이 세 그룹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이 제도를 급하게 선택하면 단기 현금 흐름은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보장 기능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62세 김영호 씨.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에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이 있었죠. 그는 유동화를 신청해 매달 2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2년 뒤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그 보험의 특약 보장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말했어요. 내가 그때 이자를 내는 구조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이건 사실 정부가 나쁜 제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요즘 50대 이후 조기 은퇴자가 급증하고 소득 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가 가진 금융 자산을 활용하게 만든 겁니다. 즉, 은퇴자 입장에선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 보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대출 이익을 얻는 구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핵심이에요. 정부는 통계를 채우고 보험사는 이자를 얻고 가입자는 당장의 유동성만 얻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이렇게 돼요. 보험사가 내 돈을 담보로 돈을 굴리고 나는 내 돈을 빌려 쓰고 이자는 내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통장과 보험증권을 꺼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첫째, 내 보험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금리 확정형인지 변동형인지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대출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보험 설계사나 영업점 직원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둘째, 특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암, 입원, 수술, 질병 같은 보장이 붙어 있다면 유동화 시점부터는 그 특약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의 본래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셋째, 공공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혹은 복지관 금융상담창구에서 이 제도가 내게 맞는가를 객관적으로 검토받으세요. 그 상담은 무료이고 무엇보다 상품 판매 목적이 없습니다. 이 제도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세요. 그 전에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활용하세요. 의외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만 하면 월 수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만 일해도 활동비 20만 원 이상이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셋째, 소액 전략 루틴을 만드세요. 전기세, 통신비, 카드 포인트 등 소소한 전략만으로도 한 달에 3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연 30만 원, 40만 원의 여유가 생기죠. 넷째, 보험 정리 컨설팅을 받으세요. 불필요한 중복보험을 줄이면 유동화 안 해도 생활비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 말도 못 믿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너무 많은 제도, 너무 복잡한 설명들 속에서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리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돈은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간다. 보험의 구조를 알고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불안이 줄고 선택의 주도권이 생깁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내 상황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이 제도가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건강, 내 보장, 내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는 중립적이지만 선택은 감정적이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이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명 한 번으로 10년, 20년 쌓은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연금은 나의 루틴입니다. 진짜 연금은 제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루틴이에요. 매달 내가 지출을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걸 줄이는 그 습관이 가장 안정적인 연금이 됩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달라져도 내 루틴은 나를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재테크이자 노후의 심리적 안정이에요. 우리 세대는 이런 제도를 처음 맞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더 불안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알고 있다. 내 보험이,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제도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 보실 건가요? 당신의 생각이 누군가의 인생 판단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